운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유지보수 비용이 유지보수 네. 네, 그 스팀 다리미도 가지고 다니고요. 그러면 머리 고데기도 가지고 다니고요. bonjour, 최정화의 랑데부입니다. 오늘은요, 오랜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통역사이자 국제회의 통역사이고 영어 MC이고 또 카레이싱에 또 일가견이 있어갖고요. 여러 가지 설명도 하고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함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많이 바빴어요? 뭐 요즘 바빠야 되는 시기니까 요새 바빴습니다. 피크 시즌이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하나 설명을 드리면 우리 저번에 조주현님에 대해서 뭐 통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백그라운드 어떻게 해서 지금 이 길을 걷고 계신가 시즌 1에서 얘기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우리 시즌 2가 시작되는데요. 시즌 2는 3편으로 돼 있고 오늘은 우리 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주로 이 자동차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네네. 어떻게 그 카레이싱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자동차에 대해서 좀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다들 좀 의아해하시기도 하고 여자가 자동차를 왜 좋아하냐고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유럽에서 살 때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같이 여행을 다니다가 모나코에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포뮬러 네. 그래서 언제 한번 그 포뮬러 1 레이스가 그 도심에서 일어나거든요. 근데 그냥 여행을 갔는데 그 도심에서 일어나는 그 굉음을 한번 듣고 이건 무엇인가 하면서 보통 사람들은 이거 너무 시끄러워 이게 뭐야 라고 할 만한 것들을 저는 그게 너무 신세계였던 거죠. 그러고 나서부터 자동차라는 게 이렇게 신기한 소리를 낼 수도 있구나 라는 거를 느끼고 그런데다가 저는 기본적으로 아빠 차를 타고 뭔가 아빠가 그 운전을 해주시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뭔가 그 피 속에 자동차를 좋아했다는 뭔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포뮬러 1 대회를 보면서 뭔가 그 끄집어 나왔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더 좋아하게 되면서 더 관심을 갖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동차를 또 좋아하는 거랑 자동차에 관해서 통역을 하는 거는 또 다른 것 같은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통역을 하고자 이제 하기 위해서 좀 많이 공부도 하고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통역을 할 수 있으려면 전문가들이 전달을 하는 내용을 제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냥 관심을 갖는 거랑 그거를 다른 언어로 전달을 할 수 있는 거랑은 또 다르고 게다가 이게 한국 기자분들 아니면 한국에 있는 청중들이 알고 있는 용어랑 외국에서 사용하는 용어랑은 굉장히 또 달라요. 네. 특히나도 뭐 자동차는 튜닝이나 아니면은 엔진에 있는 그런 용어들이 일본에서 조금 들어온 것들도 있고 미국에서 들어온 것들도 있고 유럽에서 들어온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 사용을 하는 그런 약어나 이런 것들이 정체 모를 그런 약어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알아야만 반대 언어로 통역할 수 있고 또 외국 언어를 그걸 들었을 때 한국 사람들이 정말 바로 알아들을 수 있으려면 그 약어를 써줘야지만 알아들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처음에 통역을 맡았을 때 쉽지 않았겠네요. 그쵸. 이제 그런 용어 정리부터 좀 시작을 하고 이제 많은 뭐 메케닉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테크니션 분들한테 많이 물어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그런 작업을 좀 했었죠. 그럼 이제 자동차에 관한 통역은 좀 특화가 될 것 같아요. 좀 아직까지도 배울 게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제 우리 조주현님 가끔 그 인스타를 보면은 뭐 벤츠라든가 또 포르쉐라든가 람보르기니라든가 현대자동차 이렇게 신차나거나 그러면 어떤 시승에 대해서도 좀 코멘트하고 그러는데 어떤 계기로 또 그렇게 연이 닿아서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자동차를 워낙에 좋아하기도 하고 많은 브랜드에서 기자 시승회나 아니면 기자회견 이런 데서 통역을 하다 보니까 기자님들을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근데 기자님들 뭐 아니면은 그 각종 편집장 분들이랑 친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통역을 해줬을 때 내가 알아듣는 언어로 통역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그분들이 계속 추천하시나 봐요. 추천도 해주시고 또 굉장히 또 감사하게도 제가 같이 일하는 어떤 한쪽에서는 우리가 해외 채널을 만들 건데 그걸 아예 그냥 맡아달라 이렇게 제안을 오히려 해주셨던 거죠. 그러면 지금 해외 채널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국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국 브랜드 런칭을 하면 한국을 먼저 런칭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외국에 있는 독자들 같은 경우는 그걸 궁금해하니까 그렇죠. 그거를 바로 이제 해외에 소개를 한다는 입장에서 그걸 이제 하고 있죠. 그러면 진짜 한국 자동차 홍보 대사네요. 아유, 먼 훗날 그렇게 되고 싶죠.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얼마 전에 서울에서도 개최됐던 그 그러니까요. 포뮬라 2하고 네. 또 포뮬라 1하고 그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네. 포뮬러 패밀리라고 해요. 그래서 포뮬러 안에는 포뮬러 1, 2, 3, 4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대회가 있고요. 근데 그게 자동차의 사이즈 그리고 그 대회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그 그레이드가 나눠지고요. 포뮬러 2 같은 경우에는 엘렉트릭 전기 자동차의 이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의 대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 한 네. 전기 자동차의 대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전기 자동차 대회는 무조건 다 도심에서만 레이스를 해요. 그래서 삼성동에서 네, 하는구나. 그래서 삼성동에서 하는 거고 내년에는 정말 이렇게 꼭 됐으면 좋겠는데 네. 광화문에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 5년 동안 한국에서 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죠. 맞아요? 한번 계약을 할 때 그 정도를 계약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삼성동, 네. 내년에는 광화문.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서울시에서도 엄청 관심 갖겠네요. 그러니까요. 관심을 엄청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관광 효과가 원래는 이게 포뮬러라는 대회가 엄청난 그 수익을 같이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 포뮬러 1 때도 원래는 7년 계약이었는데 그거는 매년마다 약간 기본적으로 7년은 할 수는 있지만 참가비를 내야 돼요, 오히려. 어허. 그래서 그 참가비를 내면서 그래 너희 다시 껴줄게 약간 껴줄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뭐 여러 가지 정황상 몇 년 이상 하진 못했었던 아쉬움이 있었는데 포뮬러 2는 꼭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오래. 그랬으면 좋겠다. 네. 더군다나 요새 시대도 네. 환경을 생각해야 그렇죠. 되니까. 우리가 이제 차를 탔을 때요, 이제 차에 대해서 좀 도사시니까, 그 승차감이라든가 또 차량의 그 퍼포먼스 이런 게 있는데, 그렇죠. 딱 타보면 어떻게 감이 와요? 그럼요. 일단은 시동 걸었을 때부터 감이 좀 오죠. 그래서 부릉부릉 소리가. 네. 일단 그 소리, 배기음 그리고 그 감도에서 엑셀 밟았을 때 어느 정도 반응이 오는지 그리고 그 제동력 뭐 이런 거에서도 퍼포먼스가 많이 느껴지고요. 핸들링이라고 하는데 코너링이나 아니면은 주행을 할 때 얼마나 이 4개의 바퀴가 접지가 좋은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역시 프로는 다르네요. 그러니까 그런 감이 그냥. 네, 그렇죠. 그리고 원래 그 앉았을 때 드라이빙 포지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딱 앉았을 때 그 천고 높이 그리고 앉았을 때 직각으로 원래 좀 불편하게 앉아야 돼요. 운전을 할 때는 이렇게 앉는 게 이렇게 아니고 편안하게 앉는 게 아니고 조금은 불편하게 이렇게 앉아야 되고 핸들 위에 올렸을 때 손목 딱 끝까지 이게 와야 되고요. 나는 완전히 그러니까 지금 바람직하지 않아. 그래서 뭐 물론 이거는 뭐 레이싱을 하기 위한 운전은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드라이버의 자세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10시, 2시 또는 9시, 3시 이렇게 이 포지션들이 있거든요. 그런 포지셔닝을 좀 저는 이제 지키면서 운전을 하려고 하죠. 언제 한번 우리 조주현님 시간 될 때 필드에 나가서 좋죠. 직접 네. 여러분들 잘 알아보세요. 네. 네, 그 다음에 다들 자기만의 그 자동차 관리 방법이 있겠지만 네. 조주현님은 특별히 나만의 관리 방법 뭐 어떤 물론 저도 사실 노력은 하지만 안 되는 것들이기는 해요. 그래도 이제
정속 주행. 그러니까 일반 도로에서는 그렇죠. 최대한 정속 주행을 하려고 하고, 어허. 그다음에 엔진 오일 교체는 교체. 제대로 해주고. 얼마마다 바꿔요? 제가 좀 주행 거리가 많기 많잖아. 때문에, 그래서 뭐 최대한 6개월은 넘기지 않으려고는 그래요. 저 하고요. 1년에 한 번. 근데 그렇게 거리가 많지 않으시면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근데 오케이. 점검을 주로 음. 자주자주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음흠. 타이어 공기압 체크 자주 하는 게 중요하고요. DD에 잘 들어요. 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급류를 꼭 고집해서 넣는. 저는 그냥 무연 제일 네. 착한 가격권. 근데 이게 차가 어떤 차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터보 차량이라고 하는 차량이라서 좀 유난히 고급류를. 고급류로. 네. 그러면 그 자동차 그 주행을 위한 또 뭐 오일 이런 거 그 비용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유지보수 비용이 좀. 유지보수 네. 비용입니다. 시간 날 때 네. 뭐 교외로 이렇게 드라이브하고 그럴 때 네. 추천할 만한 드라이브 코스가 있으면 얘기 좀 해주실래요? 너무 많은데요. 사실 우리나라가 드라이빙하기 굉장히 좋은 지형들이 많아요. 네. 근데 초보들이 운전하기에는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어려운 코스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근데 운전을 어느 정도 하시고 와인딩 코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굽이 가는 그런 코스들을 좋아하시면 이제 양평 쪽으로 가다 보면은 좋은 코스들이 많고요. 중미산 코스라고 해서. 중미산 네. 나 저 거기 가끔 가서 네. 비빔국수도 먹고 와요. 그렇죠. 네. 거기 맛집도 많기 때문에 맞아요. 거기에 오토바이를 타시던 아니면은 자동차를 타시던 코스가 좀 좋습니다. 중미산 그래? 코스도 좋고 조금 더 멀리 가실 거면은 강원도가 그렇게 좋죠. 그러면 강원도 어디까지 가요, 보통? 저는 강원도 어디든 갑니다, 사실. 저는 막 속초, 양양, 속초, 양양, 철원 뭐 다 가죠. 네. 그러면 어떻게 그 강원도를 갔다가 당일 코스로 들어올 적도 있어요? 네, 당일 코스는 너무 쉽고요. 네, 그리고 저는 뭐 목포도 그냥 제가 차 운전해서도 많이 목포까지? 가요. 네. 부산도 가본 적 있어요? 부산도 자주 가고요. 와, 저는 부산은 기차 아니면 비행기로 가봐. 그쵸.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제 차를 가지고 가는 걸 좋아하죠. 왜냐면 부산 안에서도 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가족들이라든가 친구들하고 어디 갈 때 다른 분이 운전해요? 아니면 이렇게 차에 대해서 도사에 우리 주연님이 운전해요?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가거나 제 친구들이랑 갈 때는 이제 거의 제가 이제 거의 제가 운전을 하고 저희 남편이랑 갈 때는 저희 남편도 한 운전 하거든요. 한 운전해요, 남편도. 야, 이거 완전 부부가 그냥. 네. 그래서 저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 운전자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래서 자신이 엄청 피곤하지 않는 이상 저에게 운전대를 안 주고 그럼 오히려 편하네요. 그때 또 남편이 하면 되니까. 네, 그리고 본인 차는 알아서 본인이 관리를 하는 걸로. 그래서 제 차를 운전할 때는 제가 운전을 하고 남편은 남편 차만. 그다음에 우리 주연님의 어떤 드림카가 있어요. 그럼요. 네, 어떤 거예요? 근데 너무 많아서 큰일이에요. 저는 일단 드림카는 지금 현재 있는 차들 중에서는 일단 포르쉐는 기본적으로 스포츠카로는 있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임스 본드 카라고 하죠. 에스턴 마틴 DB11이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저 영화에서만 봤는데. 네, 그 차도 소유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클래식카 말고 요즘에 나오는 상용차가 있거든요. 그 차도 정말 드림카 중에 하나고요. 한국에도 들어와 있나요? 한국도 들어와 있습니다. 와, 그럼 한국에서 그 차 운전하는 사람 봤어요? 봤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어마어마한 곳이에요. 정말 없는 차가 없는 그런 국가고요. 다만 없는 차들이 어떤 차냐면 클래식카예요. 그러니까 복원을 해서 정말 옛날 차들이 안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인증을 못 받아서 환경 인증 때문에 그런 차들은 고이고이 모셔두고 그런 컬렉션. 네, 그냥 모셔두는 그런 차라서. 근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도 타고 다니거든요. 길에서 가끔 진짜 박물관에 있는 차가 맞아요. 다녀요. 저는 꿈이 그거예요. 그런 차를 가지고 다니는 게 이제
정말 콕 집어서 얘기를 하자면 포르쉐 356 오픈카인데 네? 그 원장님 뭐 밖에 꼭 정말 갖고 싶어요. 제가 첫 번째로 태워드리겠습니다. 약속했어요. 네. 어. 꼭 갖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차 안에 요새는 마스크, 네. 그 다음에 휴대폰 충전기 이 정도 있는데 네. 왠지 우리 주연님 차에는 뭔가 독특한 게 많을 것 아. 같은데 차에 보통 어떤 거 갖고 다녀요? 저는 차 안이 제 집과도 같아서요. 거의 옷도 일단 좀 있고요. 옷도 있고 신발도 있고요. 신발도 있고 그 순차 노트도 있고요. 와,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뭐 텀블러 있고 화장품도 좀 있고요. 그리고 프로폴리스. 네. 맞네요. 자, 다리미도 가지고 다니고. 아니 다리? 네, 그 스팀 다리미도 가지고 다니고요. 그러면- 머리 고데기도 가지고 다니고요. 와, 그러면은 그렇게 사용은 어디서요? 차 안에서요? 일단은 행사장 가면은 거의 전기 콘센트이 그렇죠. 있으니까 화장실에서 이제 다리미 그 쓰고요. 다리미 쓰고? 네, 헤어 고데기도 거기서 쓰고요. 와, 저 오늘 정말 너무 재밌는 거 알았네요. 주연님이 오늘 우리한테 다 공개했죠. 일단은 거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뭐 먹을 거, 화장품, 그렇죠. 그다음에 노트 테이킹하는 공채, 네. 옷, 네. 신발, 고데기. 혹시라도 다리- 출장지에서 다시 귀가를 하지 못했을 경우 그렇죠. 다음 날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단 다 구비가 되어 있죠, 차 안에. 준비성이 뭐 대단하세요. 오늘 진짜 우리 오늘 오래간만에 그러니까요. 주연님 너무 만나봐도 자동차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르겠는데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여러분들 두 편 보시면 시즌 1, 오늘은 시즌 2의 네. 에피소드 1이 시작됐는데요. 다음에 어떤 얘기할지 궁금하시죠? 우리 또 곧 만날까요? 네, 좋습니다. 아비아또!